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참여를 부추기는 단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한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사무소가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집 방식도 신뢰가 가지 않고 소송의 실체도 모호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중화산동의 한 빌딩.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 여럿이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몇몇이 상담을 받고 있고 건물 밖에는 인감과 등본 등 서류를 든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접수비 몇만 원이면 보상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이곳을 찾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과연 믿을 만한 소송일까? 이들은 소송인을 모집하며 국가가 할 일을 자신들이 대신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개 모집 대신 메시지로 아름아름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믿을 만한 단체임을 강조합니다. 저희 국무총리 소속 국회의원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단 법인에 40명의 삼선 사상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해당 의원 측은 이 단체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유가족들을 돕겠다는 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이 사단법인의 어떤 권능을 부여하는데 직을 맡으신다거나 아니면 대표격으로 활동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도 소송 계획을 묻자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합니다. 소송을요 이미 천사명은 했고요. 더 이상 그거는 소송을 위해서 재판을 위한 서류 받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에 대한 근거나 계획도 없이 접수비와 개인정보만 수집한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인 만큼 피해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연금 서울사무소가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준공된 국민연금 강남 사옥의 회의실과 사무 공간은 연건평 200평 규모로 연간 임대료만 3억 원에 달하고 외식업체 이용료 등 운영비와 관리비에 수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값비싼 호텔 이사회 대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 사무소를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소 운영이 더욱 낭비적이어서 추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말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0일까지 군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선박 4척을 선주에게 인도 또는 이송하는 한편 군산에 경비 인력만 남긴 채 전 직원을 울산으로 이동시키는 가동 중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2척은 군산조선소에 선주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2척은 울산으로 가져와 보관하다 추후에 선주에게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을 통한 인구 순유출이 연간 5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20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살에서 29살까지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은 7천여 명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1, 4분기에도 이미 20대 인구는 2,500여 명이 순유출되면서 대학과 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나는 젊은 층들의 유출 추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각종 체험 부스들이 마련돼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달아오른 대회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부스에서 아이들이 격파 체험에 나섰습니다. 조그마한 주먹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목표물을 격파하고 나니 마치 실제 태권도 선수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입니다. 직접 태권도 선수들 하는 경기장에서 이 격파장을 깨보니까 왠지 더 자랑스럽고 멋있는. 경기를 하루 앞둔 외국 선수는
긴장감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날렵한 발차기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I fight tomorrow 68 kilo. I want next time again come back in Korea. It's very good country. 미래 태권도 꿈나무들은 화면으로만 보던 올림픽 챔피언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곳곳에 펼쳐진 먹을거리와 체험 행사는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태권도의 어떤 기상, 그러니까 담대함, 그런 꿋꿋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렇게 무주 깨끗한 곳이니까 이 자연적인 것도 좀 받아들이면서. 개막 이후 이틀간 남녀 6개 체급에서 경기가 열린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남은 10개 체급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관람객들의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매일 오후와 저녁마다 한 차례씩 콘서트가 열리고 각종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에 전통무예 수련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어제부터 29일까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계자 그리고 태권도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무예 수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오는 30일에는 IOC 위원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를 보여주는 전통무예 수련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가뭄이 반복되면서 지하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읍 출신 이학수 도의원은 정읍시 태인면에 설치된 고천 지하댐과 우일 지하댐의 경우 저수량이 각각 156만 톤과 246만 톤에 달해 하루 2만 5천여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 지하댐 연구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추가 확보하는 일종의 지하 저수지로 우리나라에 모두 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구 소식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화훼업계가 꽃의 일상화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 꽃소비 경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동네 꽃집은 매주 화요일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 달에 2만 원으로 매주 또는 격주에 한 번 신선한 꽃다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 편하게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게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전보다 더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꽃가게 입장에서도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제철 꽃을 활용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는 꽃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한 번 더 보니까 만약에 꽃이 필요한 날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관심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약품 처리를 통해 생화 같은 질감을 유지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즉 보존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해 선물 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꽃 자판기도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보존화의 인기는 생화의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화훼업계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래 간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점차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선물 포장 코너쯤에 있는 꽃집도 틀을 깨고 백화점 매장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꽃과 식물이 인테리어 소품과 결합돼 옷이나 화장품처럼 둘러보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구경을 하시다가 이제 한두 개씩 집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밖에 매장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인 나를 위한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유통업계의 전략이 부응하면서 꽃의 소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차량사업비란 의원이 차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와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공공의 가치에 맞게 결정해야 할 예산이 의원의 필요에 의해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의원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잇따른 의원들의 비리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 즉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에서 재량사업비를 삭감한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가 2014년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라북도 의회의 모습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동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필요합니다. 재량사업비가 폐지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량사업비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량사업비 폐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양심 있는 의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담배 소비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지방세 세입은 9,69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억 원, 1%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취득세는 179억 원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와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교육세 등이 252억 원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자 계문 냉방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가들을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 이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경고부터 4회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원시가 장거리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0원 상한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또 부안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외식업소를 점검합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2,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2,000원 상한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오르는 현재의 거리 요금제를 개선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운봉과 대강 등 버스 요금이 2,000원 이상인 지역은 일반인 2,000원, 중고생 1,600원, 초등생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장거리 시내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 감소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실읍에 자리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탁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들,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 일터로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외식업소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없는 산무와 맛과 정, 복이 있는 삼류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소 경영주들은 올여름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도 최상의 친절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 지역 기업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컨벤션 호텔이 내년 8월에 준공됩니다. 익산 국가산단 내에 지어질 컨벤션 호텔은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와 국내외 투자자에게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과 관광객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정신의 숲 설립을 위해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해 71건 490여 점의 민간 기록물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전주 최씨 족보, 전주 옛사진 등을 기증한 최봉섭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에 꾸준히 나서 민간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3차 추가 신청을 받아 수영장과 영화관, 서점 등 27개 업종을 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는 263명에게 바우처가 지급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어학연수 중인 아동을 폭행하고 추행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솔교사 2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A씨가 소속된 여행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해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도청 공연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합동 시범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내일부터 사흘간 김제 지평선 시네마에서 열립니다. 김성균 개인전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시대 창극 흐엉의 희망일기가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연됩니다. 아트서커스의 진수를 보여줄 동춘서커스 공연이 모레 순창 향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모레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정읍시는 모레 시청에서 푸르미 아빠 최희수 작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는 29일 신시가지 파티원에서 육아 아는 만큼 편해요라는 주제로 운영됩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어린이 미디어 힐링 캠프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진안 25도 등 25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